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일 오후 1시입니다. 어젯밤에 이준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앞 지지자들에게 보냈다는 편지. 유튜브로 아직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돈벌이 하려고 아직도 계엄을 옹호하는 행위. 돈만 생기면 악마에게라도 영혼을 팔 것 같은 그들에게 의존하는 정치적 금치산자를 보면서 비통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은 즉각적인 하야입니다. 3월 31일 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서 이준석이 선거 못 나가도 됩니다.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나라가 무너지는데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이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이렇게 울다 잠이 들 것 같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3월 31일을 이렇게 특정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3월 31일 이후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은 이준석 의원은 만 40세가 되므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하야를 해가지고 60일 안으로 선거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 의원은 만 40세가 안 되어가지고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대수냐 이겁니다. 빨리 하야를 해가지고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이다라는 취지입니다. 이 정치권에서 가장 치열하게 부정선거 음모론과 싸운 이는 이준석 의원이고 언론계에서는 정규재 대표입니다. 두 사람은 음모론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강하게 비판한 보수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짜 보수로부터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국민들이 두 사람에게 빚을 졌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이던 시절, 즉 2022년 7월 29일 그때 올린 이 페이스북 글은 이건 아주 짧지만은 역사성이 있습니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2년간 보수 진영에 미친 해악이 오늘로 종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돈벌이에 미쳐서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내부 총질을 했던 유튜버들의 현혹되었던 많은 분들이 이제 이성을 되찾았으면 합니다. 항상 남을 지목하고 까내렸지만 당신들이 오히려 보수 몰락을 위해 뛰던 내부 총질러였고 스파이였고 프락치였던 겁니다. 이런 것 하나 초반에 정리하지 못하고 2년을 끌어온 게 보수 진영의 역량이었습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만든 당신들만의 우물안 작은 세계 속에서 국가 대소사를 논했으니 연전연패했던 겁니다. 그 연전연패의 과거로 돌아가지 맙시다. 이때 대법원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아무 증거가 없다. 기각한 것에 저음해서 썼던 글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법원이 2020년 4월 15일 총선 선거 무효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사회는 부정선거 논란으로 국민적 불신과 갈등이라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선관위는 민주당에만 유리한 선거법 해석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고 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불신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소모적 논쟁이 아닌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할 때입니다. 선거의 공정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태도가 바로 음모론자들을 키웠다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니 거기에 이해할 점이 뭐가 있습니까?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해할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식의 온정적 태도가 음모론자들의 길을 살려가지고 결국은 그 음모론이 커서 윤석열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윤석열을 삼키면서 뱉어낸 것이 이번에 망상적 계엄순 보고 아직도 그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보낸 자기 지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있다고 고백을 해놓으니까 이준석 의원이 저런 글을 올린 겁니다. 이준석 의원은 줄기차게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입니다. 예컨대 2022년 8월 13일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 기자회견문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 세력이 이준석을 대표해서 몰아내기 위해서 아주 치사한 공작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기자회견문에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수석 비서관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줄기차게 주장하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그에 대해 적극 우리 하는 일을 알리는 것인데 마다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당에서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이 대통령실이 음모론자들과 교류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한마디도 지적하지 못한다면 이 당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죽은 당에 총선 때 표를 줄 국민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예언적인 겁니다. 이 이준석 의원의 글과 말이 신통하다는 것은 예측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잘 나갈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더 비극적인 것은 이런 것에 대해 어느 누구도 당에서 지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이 대통령실이 음모론자들과 교류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한마디도 지적하지 못한다면 이 당은 이미 죽어가고 있고 죽은 당에 총선 때 표를 줄 국민은 없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음모론자들의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국민의 힘이 그냥 방치하고 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당은 죽는 거다. 음모론은 어떤 조직의 영혼을 지배를 합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은 당에 총선 때 표를 줄 국민은 없다. 아주 무시무시한 예언이고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 이준석 의원이 내가 대선에 못 나와도 좋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빨리 하야해가지고 이 혼란상을 수습하자 하는 이 이야기도 하나의 예언처럼 들립니다. 감사합니다.